안녕하세요. 요즘에 무기 수출이 잘 되어 기분이 좋은 KT 펜스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이렇게 무기 수출을 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의 K239 천무 수출에 대한 일본 소식 및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무기 도입 계약을 맺은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추가로 계약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올리자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던 폴란드가 성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천무를 대량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천무는 하이마스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대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무는 발사 차량과 다연장 로켓 발사대, 미사일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란드는 발사 차량에 관해서는 폴란드 기업을 통해 생산하고 발사대와 미사일을 한국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하이마스의 활약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16대 구입해 동부전선에 투입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수량도 많으며 가격도 탄약을 제외하며 한 대 30억 원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60%로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실전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하이마스가 아니라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뛰어난 생산 능력에 있다. 폴란드는 2019년 하이마스 20대를 발주하여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군은 올해 하이마스의 추가 도입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생산 상황 문제를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편 천무의 경우는 내년부터 바로 도입이 시작된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효과가 있는 무기가 가능한 빨리 폴란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늘렸다고 전했다.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일본 무기 사업의 후퇴에 대한 비판 글이입니다. 폴란드도 급속히 군비를 정돈하고 있네요.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전력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국제 선택이 기륭 중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네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도 미사일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 같지만 그 미사일에 결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상 개발에서 양산으로 이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해 실전 배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연습 등을 통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것 같지만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대량 생산에 의한 비용 삭감 효과가 아닌 단순 저비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장에서의 무기는 병과가 달라도 누구나 조작할 수 있고 쏘는 것도 쉽고 정비도 쉬운 것이 강한 좋은 무기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합리적일 것이다. 일본 무기의 단점은 불필요한 많은 장비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다. 일본 무기는 사용자의 교육 수준이 낮으면 사용할 수 없어 결정적 결점이 있다. 부럽고 분하다. 일본은 깨끗한 이상론밖에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언론과 야당 주도로 일본인이 골고루 세뇌되어 버렸다. 나라가 쇠퇴해 갈 뿐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불쌍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군사 랭킹으로 일본이 상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팔면 좋겠네와 같은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 국산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품은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계속 무기를 구입하네요. 매우 가성비가 좋은 것 같네요. 미국, 유럽의 무기 메이커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다만, 나토 내의 무기의 동질화 측면에서 불편함은 없는 것일까요? 아마 기본 사양은 한국제도 나토 규격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노르웨이도 자주포를 구매했었습니다. 자동차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술 수준이 급격히 오르고 있네요. 일본도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슬프게도 일본의 공업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늦었다.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무기는 전시 체제에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개발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봐도 몇 단계 떨어지고 있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무기 산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의 투입도 할 수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일본의 무기 기술은 국산화도 안 될 거예요. 한국의 무기가 일회품이라고 해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즉 상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리면 사용자로부터 사용 결과가 피드백되어 더 좋은 제품이 됩니다. 한국이 언젠가 무기대국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미국제와 싼 한국제로 갖추어지는 하이엔드로 정책인가요? 한국 국방부는 협상력이 좋지요. 일본인으로서는 부럽고 분하지만 무기의 신뢰성은 해결했으니까? K2 전차는 개발부터 완성까지 약 20년이 걸린 중무장의 전차인데 우크라이나의 긴 겨울철에 대지가 늪지가 되는 토지의 특성상 괜찮을까요? K9 자주포는 포신의 내구도가 부족해 파열되거나 북한이 공격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 반격 시 카탈로그 스펙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5분간 사격할 수 있던 탄수가 단 4발뿐이었습니다. FA-50은 미국의 F-16을 허가 없이 모방하여 훈련기로 개발한 경전투기로서 미국이 화가 나서 엔진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어 타국 수출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연습기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중국 경기 침체와 반도체 매출 부진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무기 수출이 경제를 구할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해온 동유럽 국가와 인도 등의 국가는 폴란드와 같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거나 무기 개량 곤란 등의 이유로 인해 구입처를 서방 국가로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제의 무기 가격이 높고 미국이 수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때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도 저렴한 한국제 무기에 주문이 오게 된다. 미군은 어디에라도 보낼 수 있도록 경량 소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의 기동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형화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수산업에서 벌어 국내 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언론에 의한 여론의 동향을 신경 쓰지 않고 더욱 군수산업에서 활약해 주었으면 한다. 자유주의국 일본이 만드는 군수품은 세계의 평화를 필요한 도구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해 주었으면 한다. 홋카이도에서는 미군이 하이마스를 사용한 군사 연습을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자위대와의 공동훈련도 이후 실시되는 모양이에요. 일본 정부는 통일교회 문제로 바쁜 매일이지만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위대의 법적 제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작동이나 자주 일어나는 K무기는 사지 않는 편이 좋다. 위험해. 품질이 너무 낮습니다. 엔저의 지금이야말로 일본제 무기의 할인율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제 무기 뉴스가 나오면 자신을 해당 국가 군대에 조달 담당자보다 유능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현상이 재미있네. 무기 수출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상 K 디펜스였습니다.